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유명한 펜을 소개하려고 해요. 파이로트사에서 나온 커스텀 74 모델입니다. 74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커스텀 74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유명해요. 왜냐면 이제 만년필은 이제 스틸로도, 쇠로도 촉을 만들지만 금으로도 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진 만년필을 사용하고 싶은데 뭘 제일 처음에 사야 되게 뭘까요? 하면은 제일 많이 추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커스텀 74예요. 이제 커스텀 74랑 라이벌 격에 있는 게 센츄리거든요. 센츄리도 금립인데 저는 사실 센츄리를 구매했었죠. 1년 전에. 1년 좀 더 됐나? 근데 그때 이유가 뭐였었냐면 센츄리가 지금은 국내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얘네가 둘이가 똑같은 일본 현지 정가 가격으로는 둘 다 10,000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정가로는요. 그런데 이제 이게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 정식 수입사가 있다 보니까 뭐 AS도 가능하고 또 이윤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가격이 국내에서 더 붙었었어요. 한 이거는 15만 원 정도? 그런데 파이로트는 국내 정식 수입사가 없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한 9만 원 정도 그 정도로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비싼 걸 산 기분을 내자 이러면서 여기에 조금 더 점수를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국내 정식 수입사가 있으니까 AS가 가능하고 직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AS가 그 당시 땐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파이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보내게 되면 일본으로 보내는 택배비, 다시 받는 택배비, 수리비 이런 걸 합치면 아마 이거 가격 하나랑 거의 비슷할 정도라 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꺼려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 때 기억을 떠올리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이거 두 개가 너무 그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뭐 짬뽕과 짜장면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이거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움, 미련 이런 걸 버리지 못해서 어떤 걸 구매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구매를 한 게 뭐냐면 이 커스텀 74 데몬 모델입니다. 데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가 투명하게 보이는 걸 데몬이라고 해요. 만년필에서 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증명한다, 뭐 보여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안에 투명하게 잉크가 무슨 색깔 잉크가 들어가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잉크 흐름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데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커스텀 74 라인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건 주문하면 이렇게 이런 종이 박스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 아무것도 안 적힌 박스에다가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보증서 그 다음에 만년필 충전 방식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74라고 하는 이 제품의 이름이 별명이 적혀져 있고요. 14K라고 이제 금이 탁 들어갔다 라는 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M립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델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넨이라고 하는 것도 적혀져 있죠. 이 제품은 이제 한번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트리지를 꼽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 20도 넣을 수가 있고 컨버터 40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용적인 거긴 한데 이제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는 일단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컨버터 50, 그 다음에 컨버터 70도 다 들어가집니다. 지금 여기 컨버터 70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로트사에서는 좀 컨버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네들이 바꿔줄 건 아니지만 컨버터를 쓰기보다는 사실 카트리지 충전하는 방식이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일단 컨버터 20 같은 경우는 제가 엘리트를 리뷰하면서 계속 엘리트에서는 지키고 있는
엘리트를 지키고 있는 컨버터 20입니다. 꾹꾹 눌려서 충전하는 형식이고요. 컨버터 40은 제가 데시모를 리뷰하면서 썼던 것 같은데 카트리지를 썼던 것 같고 아무튼 썼는데 컨버터 40은 좀 잉크 충전량도 작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 50은 괜찮은데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써보진 않았고 또 단종이 돼서 구하기가 힘들고 나름. 그 다음에 컨버터 70은 제가 이건데 조금 충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기록상에는 이게 정말 잉크 충전량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충전해보면 충전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시간이 되면 제가 그거를 충전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컨버터 70도 들어가집니다. 컨버터 70 컨버터 70 카쿠노 구형 모델은 컨버터 70이 안 들어가고 신형 모델은 또 카쿠노가 이제 컨버터 70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워낙 커스텀 칩산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미리 좀 써서 준비를 해왔어요. 커스텀 칩사의 특징, 요게 커스텀이라고 하는 게 74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74년도를 기념해서 나온 것 같은데 74년에 나왔는지 아니면 74년도를 어떻게 기념을 해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커스텀이라는 말이 관습, 전통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그걸 어떻게 조립하는 그런 것도 약간 커스텀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 전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닙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EF, F, 그 다음에 M, B 이 정도는 보통 일반적인 만년필에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닙들인데 FM이라고 해서 F와 M 중간쯤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FM이라고 하는 닙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BB라고 해서 또 굵은 거, 그 다음에 C라고 해서 정말 굵은 거 글로 썼을 때, 그 다음에 SF라고 해서 좀 소프트한 F 사이즈, 그 다음에 SFM이라고 해서 FM 사이즈인데 조금 소프트하게 나온 거, 그 다음에 M 사이즈인데 소프트하게 나온 거 뮤직 닙이라고 해서 MS 닙이라고 해서 한 요 정도 닙을 아마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근데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닙입니다. 요 닙. 요 닙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 다음에 요거랑 EF 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생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긁는다고 해요. 긁는 느낌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계속 쓰고 길들이다 보면은 너에게 최고의 필감을 자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용자에게 너가 길들여서 사용해 라고 좀 강요를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파이로트 EF 같은 경우에는 좀 잉크를 좀 가리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CP를 해봤을 때 약간 에르고 그립도 좀 그랬거든요. 잉크를 조금 가려서 안 쓰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면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특정한 획으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특정한 획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획을 쓴다고 했을 때 잉크가 좀 헛발질이 나는 그런 경향이 좀 F가 강하게 있고 이제 FM부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FM부터는 쭉 괜찮은데 특히 M립이 정말 그 극찬을 받더라고요. 사실 파이로트 제품들은 M립이 정말 극찬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요 카쿠노 M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 M립이 정말 필감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틸립 M이랑 이제 그 뭐냐 금립 M이랑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이제 또 이렇게 이걸 M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센츄리랑 같이 비교를 하려고 하면 제 센츄리는 F거든요. 이것도 F로 주문을 해야 맞는 건데 요 M에 대한 M립에 대한 환상을 제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중고로 만약에 구매한다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S가 붙은 모델은 닙은 제가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떤 분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 리뷰도 보면 좀 그렇고
금립에다가 S를 달고 나왔다. 그러면 와, 보면 영상 보면은 기겁을 해요. 그 만년필 쓰고 싶어지는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영상 보면 이렇게 돼요. 막 글을 쓰다 보면 지금 여기 립 여기 잘 봐주세요. 립 벌어지죠 지금. 벌어졌죠. 벌어졌죠. 이걸 엄청나게 벌려가면서 글을 써요. 그 영상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만년필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품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사파리 같은 것도 사실 립이 잘 안 벌어지는데, 립이 작아서 잘 안 벌어지는데 사파리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려면요, 이거는 딥펜이나 아니면 그 빈티지에서 플렉스한 모델, 그거 아니면은 이제 그나마 파이로트에서 나오는 팔콘 립을 쓰는 거, 그 FA 립 쓰는 거, 그 정도 아니고는 사실 현행 요즘에 나오는 모델 중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면서 쓰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 리뷰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된 블로그를 보면 와, 금립이라서 정말 낭창거려요, 막 그 다음에 획 변화가 잘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리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격하는 거 맞아요. 예.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쓰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차라고 해서 이걸로는 지금 표현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요렇게 닙이 두 개가 딱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마땅한 게 지금 안 보이네요. 주사기로 할게요. 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이제 누르는 걸 눌러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닙이 요렇게 틀어지거나 요렇게 틀어지거나 닙이 요렇게 되거나, 어쨌든 간에 닙이 요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조금씩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편마모라고 해가지고 한쪽만 마모가 돼서 못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서 글을 쓰게 되면 여기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통해서 그거 되잖아요. 긁히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종이를 긁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닙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분량이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분량이 아니죠. 그거는 훼손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획 변화를 주고 싶다, 굵기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딥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딥펜 쓰세요. 절대 금립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 약간 외국 리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만년필이, 우리나라 말로는 만년필인데 이게 만년을 쓸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만년필인데, 외국에서는 그 폰테인 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수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잉크가 나오는 방식.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랑 쓰는 게 좀 다르긴 한데, 느낌이, 뉘앙스가, 그래도 정말 이거 비싼 거 금립 쓰시는데 금방 망가지고, 막 M립 사서 정말 부드럽다고 했는데 제 건 왜 이렇게 긁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여러분 수리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런 획 변화를 원하시면, 그죠? 딥펜 쓰세요. 딥펜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감성이 넘치고 그게 더 좋아요. 제가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그 커스텀 74가 금립 입문 모델로 제일 추천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금립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들어요. 금립이라고 해서 절대 이렇게 잘 벌어지는 거 아니면 낭창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낭창한 거 절대 아니에요. 금립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피가 센츄리보다 더 낭창거려요. 낭창거리는 표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센츄리가 금립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금립이라서 막 사람들이 금이 좀 연하니까 낭창거려 하는데, 저는 오히려 프레피가 훨씬 더 낭창거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단단해요. 느낌이 금인데, 또 근데 이게 이제 리뷰 하시는 분들 보면 갑자기 막 낭창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되고 그대로 하다가는 펜 망치는 지름길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SF, SFM, SM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은 그래도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 주문하는 거긴 한데, 금리에 대해서 이런 거는 획 변화가 없어, 안 돼, 이거는 될 거야. 왜냐면 이 SF를 보고요, 세미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F는 그 소프트 파인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파인이 얇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SFN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세미 플렉스 한 다음에 M이 뭐예요? 뭐 마땅히 넣을 게 없잖아요. 그럼 SM은요 어떻게 할래요? 세미 뭐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세미 플렉스가 아니에요. 약간 소프트한 느낌의 립이라는 건데 그냥 필감이 어떻다고 해야 되냐면 그냥 F보다는 좀 더 푹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S가 들어간 립들은 좀 필압이 약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필압이 강한 분들은 쓰면 좀 안 좋을 거예요. 뭐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는 좀 거르고, 그냥 필압이 세다고 하신 분들은 이건 거르고 여기로 가시면 되고, 나 필압이 약한데 재밌는 필감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립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좀 속기를 하기에는, 좀 빠르게 글쓰기에는 립이 약간 소프트하다 보니까 조금 적절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금립이라고 해가지고 뭐 낭창거리는 거, 절대 그런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요렇게 벌어지는 거 있죠. 요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금립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딥펜으로 하세요. 딥펜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레피 05라고 해서 프레피 M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만 하세요. 아니면 중국 립이라고 하든지. 요게 왜냐면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현대인들이 워낙 필압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얘기가 길어지네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금립이라서, 금립 입문 모델이라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방울 클립이 그거예요. 특징이에요. 헤리티지 91이랑 비교했을 때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헤리티지 91이랑 커스텀 74랑 차이가 뭐예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예요. 물방울 클립이 있고 없고 차이. 그리고 물방울 클립이 바이로트사에서 이제 대표적인 금립 라인으로 쭉 올라가면 계속 물방울 클립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물방울 클립이 일단 헤리티지 91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C가형이라는 거예요. C가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둥글게 처리된 게 C가형입니다. 어떤 게 둥글게 처리가 된 게 아니냐, 요런 거예요. 프레라처럼 이렇게 딱 잘려진 거 있죠? 원기둥형으로. 이게 이제 플랫탑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이제 헤리티지 91은 플랫탑이고 이거는 이렇게 C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74는 데몬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 금장이에요. 금장이라는 게 여기 클립 부분이 금이라는 금 도금이 된 거고, 금색 빗으로 요 중결링도 금 도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립도 금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 데몬 버전만큼은 이렇게 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금장보다는 은장에 끌려 있기 때문에 약간 화이트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원래 커스텀 74, 그 다음에 742, 743 라인들은 다 금색이에요. 근데 91이랑 912는 이제 은장인데 이것만 특별하게 은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사산 높이가 낮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요 라인을 말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이요. 나사산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나사산이 낮아요. 이 부분이요. 이게 또 요 부분도 약간 좀 생각보다는 낮은 편인데, 여기 접합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탁 시작되는 부분. 이게 왜 제가 써놨냐면 센츄리랑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센츄리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단점을 검색해 보시면 뭐가 단점이라고 나오냐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립 디자인 이런 거는 취향이긴 한데, 요 나사산의 턱이 좀 높다, 그 다음에 얘들이 좀 많이 거칠하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걸 더 편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고정이 좀 더 잘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손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샤프 쓰는데 제도 샤프 말고 일반적인 샤프 쓰면 유격이 좀 많이 느껴지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처럼 약간 이게 손 감각이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거슬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를 정말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질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일체감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괜찮기도 하네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여기 그립을 잡았을 때 요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별이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별이 한계라는 게 뭐냐면 여기 중결링에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별이 한계가 있는데 742는 두 개가 있고 743은 세 개가 있어요. 이거 차이는 뭐냐면 7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숫자가 2랑 3이 붙으면 붙었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1이 하나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만엔대, 2만엔대, 3만엔대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에 따라 가지고 닙도 그렇고 크기도 조금씩 더 커져요. 펜이 길어지고 약간 굵어지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742 같은 경우에는 닙 종류가 15개인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하고 743 같은 경우에는 14개인가? 아무튼 닙 종류가 742보다 조금 더 한 개, 두 개 정도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742가 닙이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보는 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대충 알아주시고 막 암기하시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74가 일단 약간 그 닙 종류가 작긴 하지만 있을 만큼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접사 렌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접사 렌즈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는 다 그냥 일반적인 74 버전이라고 하면 그 불투명 유리인데 이건 약간 완전 불투명인데 이건 반투명 느낌으로 유리 아닙니다. 반투명 그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립에는 바이로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이로트. 그 다음에 물방울 무늬가 이렇게 클립이 있고요. 제 얼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얼굴이 아니고 그냥 접사 렌즈, 속 썩이는 접사 렌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스텀 74라고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별이 한 개가 박혀져 있어요. 별이 한 개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42, 743 갈수록 별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로트라고 적혀져 있고 메이드 인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자판 일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재팬. 자, 그 다음에 립을 보면 이렇게 립이 약간 먼지가 이물질이 좀 붙어 있네요. 립이 참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목서가 좀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립이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인그레이빙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트 14K 585. 그 다음에 5호 닙이라고 5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M닙이라서 M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917. 그 다음에 또 약간 지금 이쪽에 알 수 없는 확인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문양이 있습니다. 밝을 때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닙 분할은 뭐 사실 볼 것도 없죠. 바이로트인데 만약에 바이로트 샀는데 닙 분할이 안 좋거나 단차가 있게 왔다 그러면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바이로트 거는 그만큼 그 퀄리티 체크가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생에 사셨나에 따라 가지고 불량품이 올 수가 있고 그래요. 약간 펠리칸이랑 라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품질이 균일하지 못해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잘 나오면 나라를 구한 사람, 그 다음에 잘 나오지 않으면 나라를 그냥 평범한 사람. 근데 바이로트는 반대로 이제 못 나오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뭐 그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컨버터 70을 한번 충전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버터 70 특징이 많은 잉크 양인데 이게 눌려서 하는 거거든요. 현행치고는 좀 드물죠 이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충전이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빡빡해요. 그래서 충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지금 충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잉크가 거의 없죠. 이렇게 눌려서
떼면은 잉크가 지금 살짝 올라온 게 보이시죠? 이게 한 손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진짜. 한 손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올라왔죠, 잉크가 올라왔죠. 근데 이게 지금 잉크가 저장량은 많은데 생각보다 콘70 쓰기가 힘들어요, 잉크가 이렇게 채워지면 이제 쓰시면 됩니다. 약간 좀 쓰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하면은 충전하기가 좀 쉽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손을 뗀 다음에 기다리셔야 이거 압력 때문에 좀 이제 천천히 차오르거든요. 일단 지금 시간이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잉크 묻어서 좀 이쁘게 되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조금만 충전하도록 하고, 생각보다 지금 거품이 조금 나 있는 편이고 지금 잉크가 묻어가지고 약간 주황빛이 돌고 있어요. 그죠? 한번 제가 필감이랑 이런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요. 입 굵기 사이즈도 한번 봐야 되죠. 한번 써보면 굉장히 미끌미끌거려요. 이게 지금 이게 안 된 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꾹꾹 아까 요거 닙으로 지금 꾹꾹 눌려가지고 여기 파여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안 나오는 거고, 요 위쪽을 해서 하면 잘 나옵니다. 그죠? 정말 잘 나오고 엄청 미끌거려요. 굉장히 미끌거려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엄청 미끌미끌거려요. 굉장히 미끌거리는 필감입니다. 그 빙판 위를 달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굵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쿠노 M 같은 파이로트사인데 이제 스틸립이냐 금립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카쿠노 M인데 그렇게 크기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약간 더 굵은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센츄리 3776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츄리 F예요. 센츄리 F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 굵은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 두 개, 스틸립이랑 금립을 비교한다 했을 때 스틸립 M은 살짝 사각거리는 맛이 있으면서 약간 저항감이 있으면서 필감이 부드러운 편인데, 이거는 필감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펠리칸 F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M200 펠리칸 F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펠리칸 F랑 좀 비슷한 정도네요. 그죠? 펠리칸 F. 이거는 펠리칸이랑 좀 비슷한 정도입니다. 근데 느낌이 개인적으로 뭐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요거랑 비슷해요. 룸 메탈릭 파버 카스텔에서 룸이라고 하는데 요 닙이죠. 요 닙. 이 닙의 F랑 굉장히 필감이 비슷합니다. 굵기도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죠? 굵기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것도 이룸이던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것도 필감이. 물론 이거는 지금 그립 부분도 굉장히 미끄럽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랑 이거 F랑 이거 F거든요. 요게 파버룸인데 이것도 F예요. 요거랑 요거 M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잡았을 때 느낌이라든지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필감 면에서는 미끄러운 게 너무 비슷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이고 그 감각이고, 그다음에 제품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파버 카스텔 F랑 그 커스텀 74의 그 M이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잡았을 때 느낌을 만약에 이제 물어보시면 별 특징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그 정도로 그냥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싶은 그런 게 없을 정도의
그 느낌이고, 그 다음에 캡을 꽂았을 때는 사실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캡을 꽂았을 때. 왜냐면 얘가 길이로 봤을 때, 물론 캡을 이렇게 꽂고 본다라고 하면, 캡을 꽂고 본다라고 하면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지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냥 뒤로 좀 쏠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길어지냐면, 제가 세일러 프로기어 시그마 슬링 14K를 리뷰할 때, 이름 길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좀 차이가 나요. 닙 길이가, 아니 그 펜 길이가. 이게 손톱은 이게 때가 아니고 잉크가 묻었는데 잉크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지금 손톱 안까지 잉크가 들어가가지고. M20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본다. M200도 사실 캡을 꽂으면 길어지긴 길어지는데, 그래도 그죠, 차이가 이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죠, 길이가 캡을 꽂았을 때. 그래서 약간 뒤로 쏠리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캡을 꽂고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그냥 바디가 길기 때문에, 바디가 좀 길어요. 센츄리랑 비교했을 때 바디가 조금 길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인 면이, 그죠? 센츄리보다 조금 길죠. 센츄리가 좀 길기 때문에 이제 그냥 뚜껑 빼고 쓰셔도 뭐 손이 크건 작건 간에 크게 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닐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건 뚜껑 빼고 쓰는 걸 좋아해요, 얘는. 그래서 정말 이게 미끄럽고 약간 제트스트림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제트스트림 1.0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필감이 독특하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커스텀 74 M립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커스텀 74 M립이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카스텔 룸메탈릭 있죠? 뭐 룸메탈릭? 예, 요거를 F립을 사셔가지고 한번 그 필감을 경험해 보시면 이거 필감이랑 거의 일치할 거예요. 물론 그립감은 다르겠지만요. 그립감은 얘가 메탈이라서 조금 미끄럽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커스텀 74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펜이기도 하고, 왜 추천 많이 받는지도 알 법한 그런 펜이에요.